네, 정치권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원내대표님, 지금 예. 여권 내 화두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라면서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어떻게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차담회 이후에 차담회 과정은 그 불편한 신기가 양측이 다 여실없이 다 드러났고 네, 그 후폭풍이 지금 당정 간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담회 이후에 한동훈 또 당대표가 바로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뒷날 바로 들고 나왔죠. 문제는 이제 이 역시 당정 간에 또 네. 이제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이제 충분한 이제 이게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또 날선 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양 진영 간의 또 첨예한 입장 차이로서 네, 앞으로 이걸 이제 아마 이제 이번 주 이 국회 이제 국정감사가 다 네. 마쳐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의원총회가 개최가 될 건데 저는 의원총회에서 이걸 표결로 가고 논란을 벌인다면 이거야말로 앞으로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진짜 정치력으로서 이 특별감찰관 제도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고 또 대통령도 일정 부분 여야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또 대국민 천명을 했죠. 네. 그런 만큼 이게 상당히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도 중요하고 당내 의원들 간에 또 교감 소통을 이루는 것도 역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이죠. 방금 김 원내대표 말씀대로 이게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총회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김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네. 걸 가지고 의총에서 표결을 하고 그래서 첨예하게 입장이 나눠지면은 새로운 또 갈등 구조가 양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력을 풀어야죠. 네. 이광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개파 간의 갈등이 분출되는 건지 특별감찰관 추천 엇박자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총회 전에 만나지 않겠냐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과연 현재 여권 분위기에서 이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집권 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자영업자가 하루에 한 2,000개 정도 문을 닫는다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군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고 있는데 경제 안보 두 개가 약간 빨간 등에 있는데 이 특별감찰관 문제나 우리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우리 김 여사의 활동 자제하는 거는 국민이나 여야 모두가 지금 동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여당이 이 문제를 빨리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난 국민들이 여당을 믿어줄까? 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네. 제발 좀 여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일각에서는 지금 이미 그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선을 넘었다 이런 또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좀 전에 이광재 총장님도 아주 점잖게 이제 집권 여당과 또 대통령이 이런 네. 당정 관계를 이제 걱정을 해주는데 저는 걱정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건이 네. 이 당정 관계는 고도의 정치 행위인데 이 정치 행위가 여야 관계도 지금 실종돼 있고 또 이제 당정 간에도 이 정치가 실종돼 버리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2년 6개월 국정 운영 동력은 이제 그 어디에서 확보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21일 차담회를 통해서 양측 간의 갈등 그런 신뢰가 상실된 당정 관계 현주소는 앞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두 사람의 앙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지난번에 집권당의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남 전에 그런 주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데 그 만남 자체가 더 이제 역효과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은 데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해서 박 전 대통령을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을 이뤄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 민심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반영한 행보일까요?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제발 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뭘까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평가를 받는 건 중화공업 시대를 열은 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 시대를 열었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AI를 지금 국가 전략 자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경제를 만들 건지 TK 가서 표만 달라고 하지 말고 네. 과거 박정희 대통령 구미전자를 해서 대구 경북 경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무너져가는 대구 경북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건지 이 정치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저는 나라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치적인 레토릭을 하지 말고 진짜 배울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김 대표님, 예. 한동훈 대표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한 시민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배신자 이런 중고시를 붙였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도 이제 청와대와 우리 당이 이제 당시 이제 당 대표는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네. 아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이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당의 흔히 당시 친박 인사를 통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제 사실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죠. 네. 그래서 그게 행동이 움직였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당내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었죠. 그렇지만은 당시 김무성 대표의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네. 당시 김무성 대표는 마지막 선택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켜주려고 많은 시간 고민하고 또 그 비난도 받으면서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정 관계에 뭐 파탄 날 수도 있다. 막 이런 마지막 입장에 대해서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사실상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유도를 네. 하죠. 그래서 이제 당정 관계는 그나마 살렸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도 그때 상황보다 뭐 쉽지는 더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뭐 한치 물러남이 없이 그냥 정면 충돌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내에 특히 뭐 허리만 친윤 인사, 친한 인사 이렇게 양단을 이렇게 떼놓고 보면 대다수는 한 80%는 네. 뭐 중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하악과 당정 간의 갈등을 불식시키는 그런 희망을 갖추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중재 조정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입만 닫고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게 대단히 아쉬워요. 여당 내 중진들도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키는 철부지 난동이라고 비난한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됐냐, 선공 후처 못하겠으면 그냥 남편만 하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말씀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유승민 의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검사 시절에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한 300회 이상 주고받은 우리 한동훈 검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라인의 제1선 아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평검사를 이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을 시켜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만나기 전에 뭐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뭐냐면 내부적으로 한번 읍소를 해서 네. 만약 3번, 4번 읍소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러면 아마 한동훈 대표가 훨씬 더 당내 지지를 얻을 거예요. 네. 그런 과정 없이 마치 검사가 피의 사실 공표하듯이 해가지고 하니까 대화가 될 리가 없고, 두 번째 유승민 전 의원이 말씀은 좀 거칠지만 지금 국민의 마음은 지금 분명하잖아요. 타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 맞고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들 마음에 돌 던지는 거죠, 이거. 네. 지금 어쨌든 국민의 한 70% 정도가 지금 빨리 이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뭔가 매듭을 이젠 져야, 그래야 뭔가 민생 경제라는, 말로만 민생 경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문제를 빨리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전 원내대표님, 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4월이죠.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한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의 보좌관을 해고하라고 압박했고 실제로 그 보좌관은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또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라고 밝힌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뭐 점입 가경이고 설상가상이죠. 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하고의 이 갈등 구조가 집권당은 집권당으로서 면모도 사실상 상당히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집권당에 이렇게 국정 운영의 뒷받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갈등 구조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 모습이 네. 대단히 안 좋죠.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최악의 상태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보고 있는 건데 이 명태균 씨는 김영선 씨와 본인이 이제 김영선을 공천해주고 그 대가로 이제 김영선 씨의 그냥 그 국회의원 세비를 이제 허리만한 반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좀 부진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수사 시작한 지가 벌써 언젠데 이 수사가 그냥 한 달 보름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이제 수사 인력이 보강되면서 다시 수사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그동안 있는데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 그렇죠. 그동안 사실도 드러났잖아요. 수사과는 일반 민원과 뭐 이렇게 뭐 이런 중차대한 정치 뭐 이 범죄에 대해서 네. 접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그 기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상태였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는 길만이 지금 현재 이것도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는데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광재 위원장님, 명태균 씨와 연관된 미래한국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 비용 중 상당 금액의 출처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뭐 관련해 여러 법적인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명태균 리스트가 나오게 될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 대선 때 역할을 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명태균 씨가. 그런데 대통령 선거 바로 취임 한 달 뒤에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보궐선거까지. 공천 장사를 한 이런 정황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구시의원한테 8천만 원을 받았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그다음에 경북에 있는 기초단체장한테 1억 4,500만 원을 받았는데 공천을 못 받으니까 돌려줬다.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경상남도잖아요. 그런데 대구시의원하고 경상북도 기초단체장이면 경상북도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활동 범위가? 네. 그런데 3명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2명은 돌려줬는데 1명은 안 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건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돈 드는 선거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없앴다면 사실 암암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천 장사 이 부분을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전 대표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본인의 대표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권성동 의원을 축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당문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준석 대표 의원께서도 이제 본인이 저런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뭐 인터뷰도 아니고 이제 통화하고 뭐 대화하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한 이야기죠. 저 이야기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주워 담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진짜 김건희 여사가 지난 지방선거에 공천 개입을 구체적으로 만일 저때 당 대표는 분명히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집권당 대표직에서 쫓겨났다고 지금까지도 항상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뭐가 이제 실체적 진실을 듣겠습니까? 저분이. 만약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의 공천 개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당 대표가 알았다면은 아마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으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본인이 후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좀 전에 드린 그런 말씀을 이준석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갖다 쳐내는 어떤 그런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뭐 협상이 있었다, 요구가 있었다. 네. 이거는 뭐 실제적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내 그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조국 혁신당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민단체가 주도한 탄핵 행사에 야권 뭐 정치인들이 참석한 경우는 있었는데 원내 정당의 탄핵 장외 투쟁을 연 것은 처음입니다. 뭐 민주당도 조만간 이제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 장외 집회 예정돼 있는데 지금 국면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결국은 국민과 함께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반발짝 앞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네. 저는 국민의 현재 심리적 상태는 거의 탄핵 상태에 와 있죠. 그러나 과거의 경우를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보면은 대통령을 잘 못하고 있다가 91%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20% 후반대인데 사실 임계 상황이 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저는 돌릴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민심의 뚝이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네.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 대표님, 민주당 다음 달 김여사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여론전도 한창인데요. 지금 여권이 이재명 대표 선거와 연결짓는 시각 있고요. 여권의 분위기 어떤가요? 만약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올라와서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로 갈 경우에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3차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네.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국회 이제 본회의장에서 가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11월 14일 예고해놨고 국회 있죠. 이제 네.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할 때 이 사안을 다룰 건데 안 그러면 뭐 그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판단이겠지만은 뭐 예산 처리 때 그때 다룰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1월 뭐 중순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사실상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 특감법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를 갖다 도입하자는 거는 네. 이제 이 3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해서 지난번 내표의 이탈표도 있었는데
이걸 다시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그런 재의결 과정에서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뭔가 설득력 있게 부결시키는 그런 당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두 번 다시 이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국정 개입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제 두고 그걸 실시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인데 그 역시 이제 한동훈 대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좀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역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게 이제 왜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게 만일 이 특별감찰관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원내 사안이다 그래가지고 쉽게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당이 갈등 구조가 되는 건데 만일 이 갈등 구조를 풀지 못하고 제3차 특검법 표결에 가면은 정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네. 모르죠. 이광재 위원장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북의 핵심 이슈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다뤄질 것인지 여야 대표 만남이 정국 운영의 하나의 변수가 될까요? 좀 제발 변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의대 정원 문제, 요새 뭐냐 만나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아프면 네. 병원에 못 가야 하는데 아마 여야 대표가 같이 전공의 대표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곧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고 이제 일본에 지금 선거 중인데 특사를 뭐냐면 여야가 같이 가자. 미국 새로운 당선자한테. 네. 여야가 같이 가는 걸 제안하면 국민이 보기에 안정감이 있잖아요. 네. 일본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같이 파견돼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 새로운 대선 이후나 선거 이후의 환경에 공동 여야가 외교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안정감이 같이 있으면 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고 의대 정원 문제 해결하고 외교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좀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정말 뭔가 좀 새로운 좀 정북의 변환할 수 있는 돌출점이 나올지.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에 좀 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11일, 20일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어렵게 독대에 요청했지만은 이제 면담으로 그 차담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날 관계가 그렇게 불편해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이렇게 면담을 앞두고 있는 시간에 이제 야당 이제 당 대표가 뭐 대표 회담을 하자. 그걸 갖다가 3시간 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격적으로 수락을 해줘요. 네. 근데 보통 정치적 상식으로는 뭐 당정 간에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뭐 대통령실 입장 그리고 당의 입장을 이걸 조율해 가지고 저는 그때 이재명 대표의 대표 회동 제안에 답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압박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불만을 그게 이게 엄청난 표출했잖아요. 오해가 된 건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이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면은 이제 검투세 폐지 문제와 안 그러면 뭐 연기를 시키는 문제라든지 의료 대납 문제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이제 뭐 전공의만 참여하면 거의 모형새는 다 갖춰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대로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여의도 정치가 그래도 뭐 좀 협치의 물꼬를 터나간다면은 훨씬 이제 앞으로 좀 정치가 대화를 통해서 국정 전반적으로 민의를 받들고 또 어려워진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또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북한의 지상군이 투입되는 이런 네. 외교 안보적인 전방위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죠.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도 국회 절대 의석을 가진 뭐 비록 11월 이제 본인 선고가 있지만은 네. 나라 걱정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 대란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공의 단체 학단 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이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저는 이번에 아마 여야 대표가 함께 전공의를 만나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기존의 한 정당하고 만나는 건 무게를 달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새 인사가 아프지 말아요예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보험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국회의장도 저는 전공의 대표를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로 이 의료 대란 해결해야 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예.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북한군을 공격,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활용하자 군 출신 한교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쟁 위기를 한반도로 끌어보고 있는 것이냐 한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뭐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이거는 계엄 예비 음모다 이런 또 지적까지 나왔고 이 두 사람 간의 문자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거죠.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선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장 그리고 군 출신으로서 네. 누구보다도 군사 전문가입니다. 북한 지상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군이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뭐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 내용인데 저는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제일 압박받을 부분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네. 바로 심리전입니다. 대북 학성기입니다. 이 대북 학성기는 가장 북한 정권이 김정은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접경 지역도 주민들은 그렇죠. 못 살겠다고 지금 또막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북한에서 맞대응하는 그 뭐 개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만일 대북 이 학성기 그리고 북한 군사 그 지상군 군사들에게 이런 심리전을 펴는 부분은 뭐 상당히 우크라이나 북한군이 거기 왜 갑니까? 국제법 위반하면서 뭐 일정 부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뭐 지금 현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이런 네.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미국 대선 다음 주에 치러지잖아요.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뭐 질서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공지능 AI를 전략 자선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요새 챗 GPT를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쓰고 있는데 네, 결국은 전 세계 루트 서버의 70%가 미국에 있는데 이게 AI화 되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 시대에 종속되는 거죠. 이 기술을 못 가진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FTA가 있었다면 AI 시대에 맞는 빅딜 같은 넥스트 FTA 같은 것이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대한민국은 AI 학과를 만들어도 지금 AI 교수를 못 구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러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여야가 빨리 공동 특사를 보내서 넥스트 함 FTA를 만들고 또 하나는 북핵이라는 것이 새로 탄생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아마 새로운 방위비 증액 이런 게 우화가 됐을 때부터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이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피터 티엘 그다음에 번스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피터 티엘 그 회사도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초청까지 해서 뭔가 새로운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IT 시대라면 디지털 AI 시대와 기후 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짤 때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